65세 이후에도 김치에 흰밥, 국물까지 드신다면 병원비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평범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평범한 습관이 혈압과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여러분의 밥상에서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밥상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잘못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건강한 밥상과 생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잘못된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김치 한 접시에 흰 쌀밥 한 공기, 그리고 국물 가득한 찌개나 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식사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제일 맛있다, 오래 먹어온 방식이다 하시면서 큰 고민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식탁이 사실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설렁탕, 곰탕 국물 음식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죠. 그런데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는 습관,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나트륨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하루 권장량이 2000mg 정도인데 찌개나 라면 국물 한 그릇만 다 마셔도 이 양을 훌쩍 넘깁니다. 매일 이렇게 짠 국물을 마신다면 혈관 속 나트륨이 쌓여 혈압은 높아지고 결국 혈관벽은 점점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 짠 음식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거기에 흰쌀밥이 더해집니다. 흰쌀은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사라져서 남는 건 거의 전분뿐입니다. 전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널뛰듯 오르락내리락하면 당뇨 관리가 어렵고 췌장은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2가지가 같이 만났을 때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흰쌀밥이 혈당을 흔들어 놓으니 혈관과 몸 전체가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한 끼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은 점점 병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선 밥부터 바꿔야 합니다. 흰 쌀만 드시던 분들은 현미, 보리, 귀리 같은 잡곡을 섞어 보세요. 굳이 100% 잡곡밥일 필요는 없습니다. 흰 쌀에 잡곡을 20-30%만 섞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추천받는 방법이 바로 잡곡밥입니다.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면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치와 국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치 자체는 발효식품이라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양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고 꼭 먹고 싶다면 두부, 오이, 바나나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더라도 피해가 줄어듭니다. 김치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은 국자로 한두 숟갈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혈압 약을 드시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아침마다 김치찌개 국물에 흰 쌀밥을 말아 드셨는데 의사 권유로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밥은 잡곡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며 힘들어 하셨지만 석 달 뒤 혈압 수치가 확실히 안정되면서 약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줄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짠 음식과 흰 쌀밥 조합은 우리 몸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물은 줄이고 밥은 잡곡으로 바꾸는 것, 여기에 두부나 과일 같은 칼륨 식품을 곁들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압과 혈당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밥상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한 끼의 선택이 쌓여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국물은 조금만, 밥은 잡곡으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혈관과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 단백질 부족.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영양소, 바로 단백질입니다. 흔히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챙겨야 하는 영양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기는 소화도 안 되고 몸에 부담이 된다며 자연스럽게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60대, 70대가 되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는데 이를 막아주는 게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중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다치게 됩니다. 실제로 고령층에서 큰 위험으로 꼽히는 게 바로 낙상입니다. 평범한 넘어짐이 젊은 사람에게는 며칠 아픈 정도라면 나이 든 분들에게는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져 큰 수술을 해야 하고 회복도 더딥니다. 그런데 이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근육 부족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기나 생선을 피하고 밥과 김치, 채소 위주로만 식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칼로리는 채워지지만 근육을 만들 재료는 부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세 끼에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아침은 빵 한 조각이나 죽,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에 김치 정도로 끝내면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절반 이상이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줄고 기운이 없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지? 하고 느끼시는 분들, 사실 단백질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체중 1kg당 1g 정도가 필요합니다. 즉,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음식으로 바꾸면 두부 반모,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 살코기 한 접시 정도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나 생선, 저녁에 고기 조금.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부담도 덜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백질의 종류입니다. 고기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형성에 효과적이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꼭 필요합니다. 콩, 두부, 두유, 견과류는 몸에 부담이 적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매일 챙기기에 좋습니다. 특히 두부는 가격도 부담 없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까지 들어있어 짠 음식을 줄이려는 분들에게 딱 맞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집니다. 또 작은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중반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고기는 몸에 안 좋다며 거의 드시지 않고 밥에 김치와 나물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무릎이 자주 아프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많이 줄어서 관절에 무리가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하루에 계란 1개, 두유 1잔,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예전보다 훨씬 기운이 나고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단백질은 운동과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탁에서 단백질을 챙기고 하루에 가볍게라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밥상과 생활 습관이 연결되어야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부족은 우리가 흔히 하는 두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줄이는 대신 밥과 김치만 먹는 식탁은 몸에 필요한 재료를 빼앗는 셈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나 생선, 저녁에 고기 조금. 이렇게 하루 3끼의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지켜지고 기운은 되살아납니다. 밥상에서 단백질을 챙기는 작은 습관,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드십니다. 고기를 줄이고 밥상의 나물을 늘리고 기름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죠. 특히 나이 들면 기름은 안 좋다라는 말을 믿고 참기름 한 방울도 아예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바람직한 식습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채소만 먹고 기름을 완전히 피하는 습관, 이것이 세 번째 잘못된 밥상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 중 일부는 지용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A, D, E, K입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비타민 D는 뼈에, 비타민 E는 혈관 건강에,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전혀 없는 식사에서는 이 비타민들이 몸속에 들어와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채소를 열심히 먹고도 정작 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샐러드를 기름 없이 먹을 때보다 올리브유나 참기름을 곁들였을 때 비타민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기름은 해로운 게 아니라 적당히 쓰면 오히려 영양소를 몸속으로 데려오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름을 무조건 줄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곧 살찜, 콜레스테롤, 심장병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과도한 기름, 특히 튀김용 기름이나 가공된 기름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적당히 쓰는 건 오히려 몸에 득이 됩니다. 생활 속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금치나 도라지 같은 나물을 무칠 때 기름을 빼고 간장이나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겉으로는 깔끔하고 담백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참기름 한 방울만 더해도 향도 살아나고 영양소 흡수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기름이 음식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었는데 혈압과 체중 때문에 기름을 거의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나물도 맨밥에 그냥 간장만 뿌려 드셨고 고기에도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처음엔 살도 조금 빠지고 좋아 보였는데 몇 달이 지나자 피부가 푸석해지고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했고 장 건강도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권유로 매일 나물에 참기름 반 숟갈, 아침에는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인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피부가 한결 좋아지고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기름을 완전히 끊는 게 답이 아니라 좋은 기름을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름이 단백질과 함께할 때 효과가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구울 때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굽거나 두부를 참기름에 묻혀 먹으면 단백질과 비타민이 동시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음식끼리 시너지를 내는 조합이 진짜 건강 밥상입니다. 기름을 전혀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둘째, 피부와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푸석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분 유지력이 떨어지는데 기름이 그걸 보완해 줍니다. 셋째, 장 건강이 나빠져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기름이 음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입니다. 튀김 기름에 푹 담긴 음식이나 가공된 마가린, 쇼트닝 같은 기름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하루에 한두 숟갈 정도의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죠. 결론적으로 채소만 먹고 기름을 완전히 피하는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기름은 해로운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면 영양소를 제대로 몸에 전달하는 건강의 파트너입니다. 채소와 기름, 단백질을 함께 조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몸이 원하는 진짜 균형 잡힌 밥상입니다. 오늘 저녁 나물 무침을 하신다면 소금 간만 하지 마시고 참기름 반 숟갈을 더해 보세요. 그 작은 한 방울이 여러분의 몸속에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밥상 습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짠 음식과 흰 쌀밥, 단백질 부족, 그리고 채소만 먹고 기름을 피하는 습관.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보통 간단히 빵이나 죽으로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해집니다. 가장 좋은 아침은 계란 1개, 두유 1잔,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고 두유는 소화가 잘 되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짠 음식을 먹을 때 생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끼로도 단백질과 칼륨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먹는 끼니이기도 합니다. 이때 잡곡밥을 기본으로 하되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곁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살코기를 조금, 그리고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 쌈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고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며 채소로 소화까지 돕게 됩니다. 국물이 있는 반찬이 빠질 수 없겠지만 국물은 절반 이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늦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자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보다는 생선과 나물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구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시금치 나물, 미역국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고 나물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된장국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된장국도 간을 약하게 하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식은 과자나 빵보다는 견과류가 훨씬 낫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과일은 과당이 많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만 사과나 오렌지 한두 쪽 정도는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특히 김치를 즐겨 드신다면 후식으로 바나나나 오렌지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과일 속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밥상은 결국 장보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쌀은 흰 쌀만 사지 말고 보리나 귀리 같은 잡곡을 조금씩 섞어 두세요. 처음에는 비율을 10%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리면 부담이 덜합니다. 채소는 한 번에 많이 사서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살짝 데쳐서 소분해 두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두부나 계란처럼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을 항상 집에 두면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냉동 보관하고 조리할 때는 기름을 살짝만 곁들여 구우면 됩니다. 밥상만 바꿔도 큰 변화가 있지만 생활 습관과 연결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에 최소 2~30분은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을 지켜주고 걷기는 단백질로 만든 근육을 실제로 쓰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져 물을 덜 마시게 되는데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식사 전후로 작은 컵에 물을 한 잔씩 챙기면 자연스럽게 하루 수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가장 간단한 건강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와 햇볕 쬐기입니다. 비싼 보약도 특별한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햇볕을 쬐며 밥상에서 소금 줄이고 단백질 챙기고 기름을 적당히 쓰는 것. 이것이 장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밥상에서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아침엔 단백질과 칼륨, 점심엔 잡곡과 단백질, 저녁엔 생선과 나물. 거기에 견과류와 과일, 그리고 좋은 기름을 곁들인다면 여러분의 몸은 하루하루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건 거창한 다이어트도 아니고 새로운 보약도 아닙니다. 그저 밥상에서 조금씩 바꾸는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병원비를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밥상에서 자주 하는 3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짠 음식과 흰 쌀밥의 조합. 둘째, 단백질 부족. 셋째, 채소만 먹고 기름을 피하는 습관. 이 3가지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압과 혈당을 흔들고 근육을 약하게 하고 영양 흡수를 막습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를 주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금방 달라집니다. 잡곡밥으로 바꾸고 단백질을 나누어 챙기고 좋은 기름을 적당히 곁들이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건강한 밥상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에서 어떤 습관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인지, 단백질을 자주 빼먹는 건지, 아니면 기름을 너무 피하고 계신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